자, 오늘 저희 집프로 아리랑키에서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됐는데 많은 손님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을 팔고 또 새 집을 사셔야 되는 경우 많죠. 내 집을 팔기 전에 새 집 구매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물론 융자를 받게 되면은 융자에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윤영님? 일단은 신청하시는 융자 신청인의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 페이먼트와 새로 살 집 페이먼트를 다 자기 인컴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지, 즉 뎁 투 인컴 레이쇼라고 해서 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이 융자 승인선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보게 돼 있는데, 요즘 이자가 워낙 비싸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페이먼트는 낮다 하더라도 새 집 사는 거에 대한 페이먼트가 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리스 계약서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내가 살던 집, 그걸 디파처 프로퍼리라고 해요. 내가 떠나는 집에 누군가 리스를 들어올 겁니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 상으로는 예정된 렌트 수입의 75%까지를 인컴으로 인정을 해줘요. 즉 내 집을 3,000불에 렌트를 놓고 갑니다라고 하면 3,000불의 75% 2,250불을 이 사람의 렌탈 인컴 수입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고, 이 금액이랑 내 지금 현재 모게지 페이먼트랑 같거나 모게지 페이먼트가 낮으면 이 집에 대한 라이빌리티는 빚으로 카운트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렇게 뭐 렌털 인컴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이렇게 상황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렌트를 못하고 만약에 융자를 또 발생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뭐 브릿지론이라든지 그렇죠. 중간에 브릿지론이라는 게 갈아탈 수 있을 만한 뭐 융자 쪽에 옵션이 있을까요? 사실은 브릿지론이라는 게 예전에 그 하우징 크라이시스 이후에 브릿지론은 거의 없어진 상태예요. 브릿지론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살던 집에 있는 에퀴티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얘를 그대로 다음 집에다가 다운페이로 인정해주는 융자를 브릿지론이라고 합니다. 네. 요즘엔 그게 가능하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거를 계획을 우리 집을 파는 거에 대한 거를 새 집으로 이사 가고 난 다음에 팔아야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분들은 이 집을 리스팅 내놓기 전에, 판매하기 전에 홈 에퀴티 론이라든지 이런 걸 미리 신청을 해서 다운페이로 확보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집에 오퍼를 넣을 때 바이어분의 집이 팔려야 당신 집을 살 수 있어라는 컨티전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보통 셀러들이 좀 오퍼를 잘 안 받으려고 하지 않나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슬로우하는 마켓에 따라서 마켓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뭐 수열 씨도 기억나겠지만 그 저희 팬데믹 때는 뭐 워낙 어림도 없었죠. 그렇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그런 오퍼라고 하면서 셀러가 뭐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셀러 입장에서는 내 집을 팔고 이 계약을 이행한다는 조건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불리한 오퍼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많이 받아주는 분위기인 것 같고, 네. 제가 요즘에 이제 손님이랑 같이 뷰포드에 있는 새집 그 빌더들 위주로 많이 이제 쇼잉을 하고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다 물어봤어요. 혹시 그 컨티전시를 받아주냐? 컨티전시 받아주냐, 너희 빌더 하냐 했더니 다들 원래는 안 하는데 된다. 그쵸. 네, 되니까 그렇게 조건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빌더들부터 그렇게 많이 바뀌는 분위기라서 뭐 봄 되고 또 여름 성수기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현재 꽤 분위기는 바이오 네. 쪽에 유리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뭐 컨틴전시를 좀 잘 활용하셔서 굳이 이제 뭐 시간 손해 없이 또 뭐 그런 경제적인 손실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현 씨도 잘 아시겠지만 백투백 클로징 하는 게 정말 쉽고 단순한 일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고 더 챙겨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전문가의 어떤 스킬이 좀 정말 많이 필요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경험담이 있으시면은 뭐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백투백 클로징이 말처럼 이렇게 딱 팔고 사고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 딱 떨어지면은 좋은데 이게 퍼즐처럼 안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사실은. 방금 소율 씨 말씀하신 대로 특히 이런 경우는 새집 같은 경우는 사실 빌더가 요구하는 디파짓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생기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팬데믹 때는 많은 분들이 그때는 막 샷다운도 많이 하고 직장도 많이 잃으시고 또 인컴도 많이 깎이시면서 융자에 대한 변수가 생기면서 이 새 집 사는 거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최악의 경우에 디파짓을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리시는 그런 케이스도 저도 사례도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손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융자하면서 우리 손님 바이어분이 이사갈 집 융자 계약이 돼 있고 네. 자기가 사는 집을 누군가 와서 계약을 했고 그 집을 사는 사람의 집을 또 누군가께서 백투백 이렇게 연결이 와. 있는데 우리 손님 거에 대한 융자 진행이 다 최종 승인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맨 마지막 사람이 요 앞집을 못 사게 되니까 얘도 이 집을 못 사고 그쵸. 얘도 이 집을 못 사고 그러니까 도미노처럼 쓰러지네요. 그렇죠. 계약이 다다닥 그렇죠. 깨지네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와.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방금 언급드린 대로 백투 클로징이면은 여기에 더 걸려 있는 복잡한, 그렇죠. 디파짓이 어마어마한데 이 그렇죠. 디파짓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를 나중에 정말 심할 경우에는 또 수를 하잖아요. 맞아요. 네, 셀러가 이만큼 손해 난 거에 대한 수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이게 뭐 백투백 클로징이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게 기술적으로 누군가한테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한 번은 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산다고 했던 사람이 마음을 변심하는 바람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변심하고 자기 계약금 가져가도 좋다고까지 나오니까 네. 우리 손님은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 나는 이쪽에다 더 큰 돈을 넣어놨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집을 팔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렌트를 놓고 할 거냐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근데 또 이제 뭐 그런 케이스들도 많지만 백투백 클로징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사실 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다운페이를 뭐 많이 해야 다운페이가 되거나. 뭐 지금 모아놓은 돈이 뭐 버짓이 좀 타이트하거나 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거기에 있는 자금으로 이제 뭐 새 집을 뭐 다운페이를 해야 되거나 이런 케이스들은 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마켓 같으면 이제 팬데믹 때에 비해서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최소 다운페이로도 융자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 혼자 인컴으로 융자 승인 자체가 조금 최소 다운은 어렵다라고 한다면 가족 중에 한 분이 같이 코산으로 임시적이라도 들어가 주던가 아니면 뭐 가족분들한테 도움을 먼저 받아서 다운페이 금액을 늘리던가의 계획을 먼저 잡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투백 클로징 같은 경우는 그런 백업 플랜까지 조금은 준비를 더 해야 퀄리피케이션을 된다. 할 때부터 이 집이 안 팔린다면이라는 것도 최악의 경우도 염두를 하고 시작을 하면 그래도 클로징을 먼저 하고 이사를 가실 수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사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팔리면은 또 중간에 원금을 갚을 수도 있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융자도 그렇고 저희 뭐 부동산도 그러고 또 이런 뭐 타이틀 서치 하시는 클로징 변호사님도 그러고 저희가 한 팀으로 이렇게 다 플랜을 미리 잡고 해야 되는데 융자 쪽에서는 그러면은 그렇게 뭐 가족이라든지 이렇게 코사인을 받을 적에는 또 준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융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좀 간단해요. 제일 낮은 다운페이를 기준으로 하고 이거에 해당하는 페이먼트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인컴으로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융자 신청에는 4명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당사자, 집을 사시는 분, 근데 이분의 직계가족 중에 뭐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있다. 셋 다 들어갈 수도 있고 2분 들어갈 수도 있고 1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가족분들 중에 이런 건 불편하니까 내가 그럼 먼저 돈을 융통해서 집 팔면 되갚는 걸로 하고 먼저 기프트를 주마. 라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판다고 진행을 하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엎어지면 이게 이제 좀 수습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뭐 요즘 집을 뭐 팔고 사기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은 시기인 만큼 이렇게 미리 백투백 클로징을 하시는 분들은 미리 이렇게 플랜을 정말 중요하죠. 탄탄히 세우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제 최근에 집값들이 좀 다 많이 올랐으니까 에quity 많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또 그 에quity를 이용하는 융자 프로그램들이 사실상 있잖아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론이라는 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의 손님이라면 미리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 2차 융자를 받아서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보를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이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은 사용 안 하시면 페이먼트를 안 내는 거기 때문에 오픈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운페이를 쓰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집으로부터 캐시를 꺼내는 융자에는요 이 집이 리스팅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융자 신청을 못 하는 겁니다. 리스팅 하기 전에 미리 이제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미리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리스팅을 올려놓으셔야지 리스팅 올리시고 난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이거 지금 오픈해 놓자 하면
은행이 그걸 리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액거리가 진짜 많이 쌓여 있는 경우는 그 실락을 해놓아서 나쁠 건 없네요. 그렇죠. 네. 준비를 해놓고 이렇게 백업 플랜을 해놔야죠. 힐락 같은 경우는 클로징 코스트를 안 받아요, 은행이.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를 3년 이내에 어카운트를 완전히 닫아버리거나 페이오프를 시켜버리게 될 경우에는 들어갔던 비용에 타이틀 비용이나 이런 거는 클로징할 때 되갚게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딜이 깨지거나 집을 못 사는 그보단 것보다 낫죠. 훨씬 낫죠. 그렇죠. 그게.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백투백 클로징에 관련해서는 좀 상당히 생소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일단 내 집을 뭐 리스팅을 하시거나 뭐 새 집을 알아보시기 전에 융자 상담을 먼저 받으셔서 뭐 얼마만큼 내 집에 에코리를 쓰실 수 있는지 백투백 클로징이 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또 백업 플랜을 좀 잘 알아보셔야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융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새 집을 내가 사고자 하시는 집을 알아보실 때 또 그런 조건부 계약이 가능한지 컨틴전시를 넣을 수 있는지를 부동산 전문인들을 통해서 좀 꼼꼼하게 세밀하게 그렇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컨텐츠가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다음번에 또 저희 집으로 더 탄탄하고 내용이 알찬 컨텐츠로 또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 이메일, 뭐 전화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좀 감사할 것 같아요, 또. 네,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